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한국투자증권의 매출이 한국금융지주에 잡히고 있으니까 한국투자증권의 모멘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 그런데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등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한국투자증권의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이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HTS, MTS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또는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 기사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이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올해 연말 모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 거래소 체제 하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좀 생겨났었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은 이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이 매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를 세분화시키면서 이 한국 거래소와 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는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이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 장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 이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이 대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뭐를 또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런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이 투자자들 이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 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매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가 밤 8시까지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월 달에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지지라인의 경우 지금 현재 주가가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과거에는 이 부근이 좀 저항대 부근이었지만 이제는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가 일어나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이 241선과 48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2차적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20일 이평선 돌파가 중요하겠죠.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